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7월 6일 토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는 그죠? 쓸데없는 좀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2부 역시도 제가 어떤 이 설명이나 뭔가를 할 때 약간 어떤 제가 무슨 대본처럼 막 이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가 뭐 인원 재정이 넉넉한 이런 큰 단체가 아니라서 편집을 뭐를 할 여력도 없어요. 그냥 원킬 원샷 해가 그냥 바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욕설이나 아니면 좀 비속어 이런 걸로 해서 삐리리리 해가 경고 처분을 받고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또 얘를 그냥 가림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약간 그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아직도 수양이 부족한가 봅니다. 어쨌든 지금 현실을 쭉 공부를 해보면, 그죠? 코스피가, 그죠? 어떤 박스권을 돌파한다, 3천을 간다, 어쩐다. 그 주역은 누구냐? 결국은 외인이죠, 외인. 표면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이제는 메모리에서 실적을 내고 있다, 살아난다. HBM 그거 없어도 일단 살아난다. 그전에는 HBM 못하니까 하이닉스만 우대받고 삼성은 이제 끝났어 했는데, 이제는 HBM 없이도 이 정도 성과를 내고 있네. 그런데 HBM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반대의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확 표면적으로 달리는 거예요. 실적 나오기 하루 전날 목요일에도 외인들이 한 700만 주 매수, 금요일은 한 1300만 주 매수했죠. 그러니까 외인들 매수하는 돈 거진 99%가 삼성전자 하나에 다 들어갔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그죠?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인데, 이 부분을 놓고 보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큰 틀로 보면 대한민국 주식을 긍정으로 보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미래,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서 삼성전자를 왕창 사는 건 아니다. 아쉽게도. 아실 건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제 판단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대한민국 주식을 긍정으로 보고 삼성전자를 긍정으로 봤다 하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그죠? 소부장도 따라서 같이 올라야 돼요. 확 같이 가겠죠. 그러면 거대한 반도체 테마가 형성이 되고 다 같이 우욱 가겠죠. 그러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반도체 테마가 불고, 그러면 또 장이 살아날 거예요. 활성화가 되겠죠. 이게 가장 좋은 흐름인데, 전형적인 테마가 만들어지는 흐름이고,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실적을 내고 그게 수출을 견인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고 주식시장도 소부장이 주도하고,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보는 시각은요, 지금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이틀 사이 2천만 주씩 사모으고, 이것은 달러를 판다. 달러를 파는 거예요. 원화를 사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달러를 파는 거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 달러를 판다는 건 뭐죠? 달러가 약세로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없이 오를 것만 같은 다우, 나스닥, 엔비디아, 이런 것들의 정점이 이제는 다가오지 않았나. 그래서 걔네들은, 글로벌 한머니들은 미국 달러를 팔고, 그죠? 달러를 팔고 비달러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런 식으로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근거가 필요하죠, 근거. 항상, 그죠?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일기예요, 일기. 주식이라는 거, 분석이라는 것은 뭐죠? 항상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제가 이래 봤을 때는 미국의 대선이에요. 미국의 대선.
제가 생각하는 그 미국의 어떤 정치, 대선, 대통령 이런 부분은요. 제가 생각하는 저는 미국인이 아니니까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주식쟁이로서 그런 부분을 미국의 정치권을 바라봤을 때 미국에서 가장 유능한 대통령이라고 평가의 잣대는 결국 뭐냐? 그 시기에 강달러를 유지하고 있는 그 시기의 대통령이 미국의 역사에서는 항상 좋은 대통령으로, 능력 있는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더라는 거죠. 왜 그래요? 달러가 강하면, 강달러를 유지하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살기가 좋아요. 달러 시세가 좋을 때. 그죠? 우리 어때요? 지금 엔화가 완전 사상 최저 약세죠. 끝없이 추락을 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관광객들도 많이 놀러 오고, 나쁘지 않네, 좋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세요. 우리가 일본 놀러 가기 엄청 좋죠. 관광객들은 왜 그럼 몰려가요? 엔화가 너무너무 싸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뛰어나니까. 옛날에 한전해가지고, 예전에 일본 한번 2박 3일 갔더니 한번 100만 원 들었는데, 요즘은 80만 원만 있어도 돼. 요즘 50만 원만 들고 가도 돼. 그건 우리 원화의 가치가 높은 거죠. 달러도 똑같은 거예요. 달러 가치가 높다는 건 뭐죠?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돈이 가치가 높아진 거니까 해외여행을 가도 예전에 100만 원 들고 갈 거 지금 50만 원만 들고 가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강달러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지속되면 행복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의 어떤 정치인이라는 건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강달러를 잘 유지하는 대통령이 현명하다는 거죠. 선택을 받는다. 제가 보는 관점은 미국 역사를 평가했을 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정치, 미국 대통령 영향력이 너무 막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볼 수는 없죠. 근데 제가 보는 어떤 세계관이랄까 그런 거는 미국의 대통령은 결국 달러의 강세냐 약세냐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강달러를 숭배하는 대통령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실권을 잡았을 때는 항상 어렵고 힘들어져요. 왜? 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유동성 시절에 그죠? 달러를 천문학적으로 찍어냈어. 그죠? 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쪽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막 무너지고 있을 때 그거 메꾼다고 또 돈을 천문학적으로 찍어냈어. 달러를 그토록 많이 찍어냈는데 왜 달러는 약세가 안 돼요? 왜 계속 강해요? 그건 뭐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암만 달러를 많이 찍어내도 수요처가 많아지면 그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그죠? 가면 그 수요처는 어디죠? 세상이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어지면 안전자산이라고 쫓아가는 데가 1순위가 달러죠. 가면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분열, 분쟁. 결국은요, 지금 쭉 지켜보자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끝이 없죠. 계속 이어지고 있어. 지금까지. 그러면 왜 계속 이어져요? 그만두려고. 그죠? 물론 그만둔다는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최선을 다하겠죠. 근데 그 옆에서 계속 무기를 지원해줘. 누가? 미국이. 그죠? 그러니까 2년여 세월 동안 끝이 안 나고 계속 이 전쟁이 유지가 돼요. 약간 속된 말로 표현하면요. 아이고, 이제 힘들어서 그냥 적당히 그냥 땅 떼주고 하야할까 하려 하면 무기를 들고 와. 야, 최첨단 무기야. 이거 한번 써봐. 이거 한번 쓰면 너희가 이길 수도 있을 줄 몰라. 그래? 그거 어떻게 쓰는 건데? 요래 써봐. 와, 위력 좋네. 이거 들고 나가서 막 싸워. 그러다가 조금 밀어붙여. 그러다가 시간 지나니까 또 밀려.
밀리가 아이고 이제 포기할까 싶으면 또 미국이 야 최첨단 다른 무기 줄게. 이거 한번 써봐. 이거 쓰면 이길 수 있어. 그래? 또 해봐.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는 거예요. 그죠? 포기할 만하면 지원해주고 포기할 만하면 지원해주고 전쟁이 계속 유지가 돼. 계속 전쟁이 유지가 되니까 세상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달러는 여전히 강한 달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세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적응을 하고 별 관심 없어지니까 또 이스라엘에서 뻥 분쟁이 터지는 거예요. 중동이 긴장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또 달러가 강달러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항상 역사는 반복되듯이 그래왔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번 TV 대선 첫 토론회를 했죠. 그 토론을 했을 때의 결과는 어때요? 물론 나이를 못 속여요. 바이든의 나이와 트럼프의 팡팡 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부분. 두 개가 경쟁하는 거예요. 최선을 찾는 게 아니고 최악을 막자 지금 이런 선거로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얘를 자기가 그죠? 통제가 안 돼. 고령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렇다고 트럼프가 되면 앞전에 한번 보여줬던 기이한 행동 때문에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트럼프의 돌발적인 행동이 문제야 이렇게 지적을 하죠. 그런데 저는 그래 안 봐요. 트럼프의 돌발적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트럼프 하는 행동 자체가 달러 강세의 부담 요인이 된다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달러의 소중함, 달러의 존중, 달러의 강달러에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요. 트럼프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건 뭐죠? 미국의 많은 돈을 갖고 있는 많은 부자들의 싫어한다는 거죠. 나는 달러를 천문학적으로 갖고 있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가만히 앉아서 내 재산이 막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 자금이라는 그죠 명목으로 돈을 막 지원해줘.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한테 배팅을 치는 거죠. 트럼프가 돌발 행동을 해서 싫은 게 아니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달러가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달러가 왜 약해져요? 평상시 지금 트럼프가 하는 말을 종합해보면 대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때? 트럼프는 항상 그러죠.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돈을 지원을 해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배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왜 관여를 해? 왜 상관을 해? 나는 관심 없어. 내가 당선되면 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하루 만에 종식시킬 수 있어. 큰 소리 치죠? 그 말은 뭐죠? 지원 하나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지원. 이 시간부터 지원 땡 하고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관심 없어. 간종의 삭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 되면 순식간에, 그죠? 이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긴 전쟁의 흐름이 끝날 수도 있어. 이스라엘, 중동 분쟁 역시도 똑같아. 그죠? 질질질 왜 끌려다녀? 관심을 끊어보든지 아니면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화끈하게 우크라이나, 그죠? 뭐 걸프전 하듯이 미군 부대 끌고 가가지고 그냥 한 방에 초토화시키고 깔끔하게 끝내버린다. 이런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분쟁이란 게 없어져 버려요. 분쟁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달러가 약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안전자산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선거라는 건 뭐죠? 대통령 선거라는 거는 선심이죠, 선심. 하든 안 하든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주겠다, 뭐 건설하겠다. 돈을 쓰는 거. 이게 유세고, 이게 선거죠. 그러게 되면 또
단기적으로 달러를 막 찍어서 유동성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저래 달러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한머니들은 이제는 배팅을 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TV 토론을 보니까 압승을 했어. 국민들의 선택은 불안한, 그죠? 인지력이 떨어지는 바이든보다는 차라리 돌발 행동을 하지만 건강한 트럼프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게 TV 토론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 그거는 달러를 약세를 부른다. 달러를 약세를 부른다는 것은 이제는 이익을 쫓아서 떠날 때가 되었다. 그 돈들이 지금부터 빠져나오면서 어디로 가지? 했는데 딱 군침 도는 곳이 있어. 한국시장, 코스피, 삼성전자. 그래서 막 사두는 거죠. 결론은, 그죠? 삼성전자, 코스피를 사는 게 아니고 달러를 팔았다 하는 게 어찌 보면 정확한 표현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트럼프가 강하면 강할수록 트럼프가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글로벌 한머니들은 갈 곳이 없는 돈들은 코스피를 몰려올 것 같아요. 그럼 그네들이 뭐 코스닥 살까요? 코스닥 품절주 살까요? 결국은 큰 돈들이 들어갔다가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하니까 코스피의 대형주,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이 훨씬 선택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어차피 2차 전지를 살려고 하면요. 코스닥에 있는 뭐 에코프로 시리즈나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삼성 SDI가 훨씬 낫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가 강하면 강할수록 코스피의 대형주만 외인들이 사고 오를 것이다. 그러면 지수만 오르면서 대부분 중소형주는 소외받을 것이다. 지금은 차라리 뭐 LG전자를 사든 삼성전자를 사든 삼성 SDI 사든 코스피 대형주로 가는 게 확률이 훨씬 높고 안전하다. 뭐 이래 보는 시각이죠.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거는요. 일단은 트럼프 지지도를 보는 거죠. 트럼프가 계속 잘 나가는지, 바이든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대항마라는 게 있죠. 대항마. 이래 되면요. 결국은 선거라는 건 뭐죠? 선거라는 건 돈이거든요. 돈. 선거라는 건 돈이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 측 세력들이 선거 자금을 계속 보내줘야 되는데 결국은 그 돈을 못 받으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죠? 미국 시간으로 7월 5일 그때도 보니까 ABC 방송하고 인터뷰 때 바이든은 그랬어요. 나는 끝까지 완주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범죄자인 트럼프한테 대통령을 물려줄 수는 없다. 강력한 의지를 보였어요. 근데 그거는 바이든의 생각이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결국 바이든은 사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요. 그러면 그 대안은 뭐냐? 여러 명이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부통령, 그러니까 카멀라 해리스가 지금 부통령이 저는 민주당 대선 주자로 아마 올랐을 것 같아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그죠? 1964년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잖아요. 젊고 건강하고 스마트하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여성이라는 이유로 좀 약해, 안 돼. 이럴 수도 있지만 그동안 과거 경력이 또 그런 여성으로서 약한 부분을 충분히 상쇄할 수도 있다. 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그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캘리포니아 주 거기에 32대 검찰총장도 했고 법무장관도 같이 역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무장관, 검찰총장 이런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계, 그죠? 인도계와 아프리카계 어떤 그런
약간 그 혼혈, 약간 이쪽을 타고났다 보니까 유색인종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백인 외에는 뭐 어느 정도 다 긍정이다, 표를 흡수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뭐 어떤 해리스 부통령이 그 바톤 터치를 해서 대선 주자로 나올 공산이 가장 크다, 이래 보는데, 물론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고요. 가장 뭐 해리스 아니면 안 돼 하고 또 보는 이유는요, 결국 뭐냐? 돈이죠, 돈. 그죠? 선거는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미국 법령이죠, 미국 법령. 지금 현재는 바이든이 후보죠. 그러면 바이든이 대선 출정식을 하고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하면 많은 지지자들이, 그죠? 막 돈을 보내줘요, 후원금. 그러면 그 후원금은요, 그 후원금을 받는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계좌는 법적으로 공동 명의가 되는데, 대통령과 런닝메이트인 부통령, 이 두 사람 공동 명의로 통장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 결국 그 말은 뭐냐? 이 돈을 인출해서 선거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과 부통령 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이든은 안 돼, 낙마를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주자가 나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선거용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심플하고 간단하고 해피한 거는 뭐냐? 바이든이 사퇴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 성명을 해주고, 그러면 해리스가 선결을 하고, 그래 되면 뭐 지지도나 뭐는 걸 떠나서 지금 현재 받아둔 선거 자금을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바이든 아니면 해리스 둘밖에 못 쓰니까. 그래서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야 그 돈을 쓸 수가 있다. 한 2억 4천만 달러 받아놨다 그랬죠.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천억이 넘네요. 이 큰 돈을, 그죠? 묶어둘 일은 없어요. 지금 트럼프와 어떤 해리스가 싸운다면요, 딱 하나 해리스가 유리한 거는 돈이에요, 돈. 선거 자금. 2억 4천만 달러를 쓸 수 있다는, 이 돈을 쓸 수 있다는 이 돈이라는 거죠. 트럼프는, 그죠? 백인 중상층이 집중적으로 밀어주지만 어떤 권력가들이 돈을 배팅은 안 해요. 많이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자금이 그래 많지가 않다. 지금 그게 약점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한테 이길 수 있는 딱 하나 카드가 선거 자금인데, 그거를 포기하고 해리스가 아닌 다른 주자를 뽑는다? 그거는, 그죠? 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장세 전망은 바이든보다는, 그죠? 바이든일 때는 트럼프가 강세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강하게 튀면 튈수록 그 달러를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데 그 돈들이 우리 쪽에 코스피 대형주로 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유리하게 흘러가면 계속 코스피 대형주,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건 홀딩. 그런데 매도 타임을 잡는다 하면 바이든이 사퇴하고 해리스가 바톤 터치를 한다. 이래 되면 그때 뭐 코스피 대형주를 팔고 단기 꼭지로 보고 뭐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게 뭐 저의 어떤 하반기 또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어떤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거기에서 트럼프가 강세 아니면 바이든 사퇴, 해리스 진입, 여기에 따라서, 그죠? 또 뭔가를 또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일단은 만일의 사태를, 그죠? 대비를 하고 또 해리스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해리스를 알아두는 것도, 그죠? 좋은 방법이겠죠. 네? 이 주식시장은 항상 테마란 것을 만들어내죠. 그 테마를 만들어낼 때 미국의 대통령이 뭐 어느 로스쿨 출신이다, 어디다 막 떠드는 게 주식시장이죠. 지금 당장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강세를 띠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일신석재가 확 강하게 튀었죠. 뭐 일신석재하고 트럼프의 뭐 스토리는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또 새로운 인물, 카멀라 해리스를 또 공부를 하고, 세력이 띄운다면 어떤 종목으로 얘를 만들어 나갈까? 이런 것도 뭐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하반기 장세는, 그죠? 코스닥은 많이 힘들다. 코스피 대형주 한 몇 개만 주도하는 지수만 끌어올리는 이런 장이 될 것이다. 90%의 종목이 하락을 하고 10%의 대형주가 상승을 해서 뭐 코스피 3,000을 찍어도 찍을 것이다. 그죠? 그들만의 축제, 그들만의 훈장이 되고 개인들은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장이 예상된다. 뭐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뭔가 안 좋은 것을 전망을 하고 말씀을 드릴 때는 항상 조심스러워요. 그죠? 어쨌든 이게 저의 생각이고, 그러면 그렇게 예상을 했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살아날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 그죠? 주식쟁이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을 하고 포기를 하느니 희망을 갖고 살 길을 찾는 게 현명한 투자가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상 미국의 어떤 그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 코스피 3,000의 어떤 기본적인 이유는, 그죠? 불행하게도 우리가 좋은 게 아니고 달러 약세를 점치는 글로벌 할머니들의 돈의 이동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